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89번째. 오늘은 전형적인 과부 팔자를 지닌 여자 사주 팔자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 속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전형적으로 당신 맞춰보세요 하는 상담입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사주 속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전형적인 가부 사주 팔자입니다. 사주에 남자덕이 너무 없는 사주 팔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잠시 눈이 커지면서 약간의 불쾌감도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자존심이 좀 강한 편이라 잠시 오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타고난 운명이 그런가 보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혼과 재혼을 했지만 또 결혼 생활이 깨지고 그 후로 남자를 몇 번 만났지만 길게 인연이 못 가고 헤어지니까 선생님 얘기대로 가부 팔자가 맞나 봅니다. 제 남자운은 계속 이렇게 흘러간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그분의 사주에 나타난 남자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후 이해를 시켜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남자덕이 약한 가부 사주가 되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해년 신묘월 무신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신해년생이시면 1971년생이십니다. 2020년 올해 50세가 되시는 분 사주가 되겠네요. 자, 이분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본인 사주 속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봐서 제가 사주 속에 특징을 잡아서 남자덕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가부 팔자입니다. 라는 통변을 드렸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 통변을 드렸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인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네요. 자,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비겁인 흙은 시지에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해수 안에 무토, 그 다음에 일지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시지 술토지장 간에 조그만한 불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편이라고는 시지에 있는 술토 나와 있는 거는 큰흙 광활한 대지 하나뿐이네요.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신금, 월간의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있네요. 그리고 일지에 지지에 있는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술토지장 간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에 임수, 큰 물, 역시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고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해수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신금 작은 세, 지지에 있는 신금 큰 세, 세기운도 강하고 해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까지 물기운도 강하고 묘목, 나무도 있고 그래서 상대편의 세력이 상당합니다. 내 편이라고는 술토뿐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주가 매우 약해지겠죠. 자, 혹시 상대편 중에 내 편으로 넘어온 건 없는지, 내 편 중에 상대편으로 넘어간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상대편에서 내 편으로 넘어오려면 관인상생이 돼야 되겠죠. 관인상생은 없죠. 인성이, 불이 아예 술토 안에 정화밖에 없어서 불기운이 없으니까 내 편은 없고 내 편 중에서 상대편으로 넘어간 거 있네요. 술토가 신금을 생하느라고 일간에게 힘을 덜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약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그죠? 사주의 병은 뭔가요? 사주의 병은 일단 사주에 불이 없다는 게 큰 병이고 불이 있어야 사주 전체가 나무도 살고 흙도 살고 그럴 텐데 불이 없다는 거. 그리고 사주에 세기운과 물기운이 가장 강해서 사주를 망쳐놨다는 거. 그게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불기운이 약하다. 그 다음에 물기운과 세기운이 판을 치고 있다. 이게 약점이 되겠네요. 자, 신약한 사주니까 용신은 술토가 되겠죠. 할 수 없이 신금을 생하느라 힘을 다 뺏기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무토, 일간에게 힘을 주고 있는 유일한 용신이 되겠습니다. 용신이 매우 약하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자, 운에서 사주에 많은 물기운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주가 더 기우뚱하죠. 쇠기운이 오면 물을 더 생겨버려가지고 좋지가 않고 그러면 쇠하고 물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흙이 오면 어떤가요? 비겁인 흙이 오면은 나한테 힘을 보태줄 것 같지만 쇠를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의 내 힘을 빼가는 식상을 생겨버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토생금을 해서 쇠를 키워주니까. 그러면은 남는 거는 뭔가요? 나무가 오면 어떤가요? 나무는 목국토를 해가지고 좋지 않죠. 그렇고 그 다음에 불이 오면 좋겠네요. 불이 오면 화생토를 하고 흙을 단단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운에서는 희신이 불이 되겠네요. 불도 큰 불이 오면은 화생토로 해서 흙을 키워주고 단단하게 해줘서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운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비겁이 와가지고 흙이 와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쇠를 생해서 좋지 않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운기에서 이러한 운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오로지 불기운만이 좋은 운기가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이분 사주팔자의 특징을 갖다가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남자운이 약해서 가부팔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남자운을 보려면 여자분 사주에서 뭐를 봐야 되나요? 바로 관성을 봐야 되겠죠. 관성이 이성 배우자니까 관성이 뭔가요? 흙으로 태어나신 분한테 나무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찾아보면은 월지의 묘목이 있고 또 해수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이 관성이 상태가 어떤지 질이 어떤지를 봐야 이분의 이성 배우자운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주팔자 내에 있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오행의 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해중의 간목은 어떤가요? 사주에 물기운, 이 해수 안에 물기운이 상당히 강한데 물기운 안에 있는 간목은 햇빛도 없기 때문에 햇빛도 못 보기 때문에 젖어가지고 거의 썩고 있네요. 자, 이 묘목은 어떤가요? 해수가 수생목을 해주니까 좋다? 아니죠. 너무 큰 물이 작은 물을 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서 화초 키워봤죠? 이쁘다고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썩어버리죠. 그거하고 같이 너무 과잉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묘목이 썩고 있네요. 부목도 되고 있고 또 햇빛이 없다는 얘기죠. 햇빛이 없으니까 나무는 햇빛이 없으면 거의 죽은 목숨이죠. 물이 너무 공급돼서 썩고 있고 또 신금과 천간에 있는 신금이 그걸 하고 있죠. 나무를 서리발로 한 방에 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팔자에 나무들이 썩고 그 다음에 세기운한테 당하고 있어서 거의 사망했네요. 그러니 이성 배우자운이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오행인, 관성인 묘목과 간목이 있지만 하나는 물속에 잠겨서 썩고 있고 묘목은 역시 썩고 있으면서
새들한테 당하고 있어서 거의 나무가 힘을 못 쓰는, 거의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나무밖에 없어서 이성 배우자가 배우자 운이 약하다는 토변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주에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한데 월지하고 일지, 결혼군과 배우자 운에 묘신 원진살이죠. 이게 원진살이 있어서 서로 묘한다는 살까지 있어가지고 부부운을, 이성 배우자 운을 더 약하게 하고, 이 술토가 뭔가요? 상부살이죠. 상부살 찾는 법, 연재를 기준으로 해서 해자추 방합을 찾아서 방합 바로 앞에 있는 오행, 바로 해수 앞에 있는 술토가 상부살이 돼서 이 상부살까지 이성 배우자운을 안 좋게 하는 그런 살까지 있어가지고 이성 배우자운이 안 좋은 전형적인 가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주의 관성이 좋지 않고 원진살, 상부살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우자운을 안 좋게 됐다는 것이 한눈에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 사주를 집중해 보면은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관,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관이 이렇게 썩어 있는, 질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살들. 이분 사주가 약한 사주죠. 그러나 기질적으로는 강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분이죠. 약한 사주다 하더라도 식상 발달했죠. 식상이 강하신 분은 자존심이 세고, 그 다음에 임술, 백호 개강도 되죠. 이런 개강살까지 있어가지고 이분은 약사주지만 기질적으로 강기질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이 강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